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 마음의 안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아동의 우울증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 늘어나게 된 어떤 그 심리 정서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저는 단언컨대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녀노소 또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정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요즘에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유독 아동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동이 겪는 우울증은요, 어른이 겪는 우울증에 비해서 눈치를 채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의 우울증은 어른의 그 우울증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눈치를 채기가 매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이 아동이 우울증을 겪게 되면 그 해당 아동은 대부분 내가 우울한지 또 내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은지 등에 대한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해요. 아동들은요. 아동은 우울증이 왔었을 때 그저 화를 좀 자주 내거나 또 몸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우울증을 좀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이러다가도 아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또 잘 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아동이 겪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우울증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여러 증상들과 변화들은 있어요. 우선 먼저 심리 정서적인 좀 변화를 볼게요. 여러분, 심리 정서적인 변화로는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슬픈 감정을 지속한다. 또 굉장히 뭔가 초조해 보인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액티비티한 이 아이였는데 굉장히 활동이 감소됐다. 또 굉장히 많이 운다. 또 짜증을 굉장히 많이 부린다. 또 어떤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제스처를 크게 하면서 과잉 행동을 한다 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변화로는요, 이런 정말 두통이나 좀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자주 호소하고 또 배가 아프다라고 자주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일련의 사실은 증상 중에는 사실 우울증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 변화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흔히 보여질 수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신체의 변화, 마음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을 식별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아이들에게 있는 우울증을 찾아내기란 굉장히 어려운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정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잘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될 수 있겠죠. 부모가 내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보호자는 반드시 아이의 어떤 예전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굉장히 좀 비교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보호자가 그저 아이의 우울증을 이렇게 병식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좀 방치를 해두게 되고 또 어찌되건 그냥 가만 좀 내비두게 되면요, 아이는 추후에 성장해서 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뭔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우울감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모는 이것을 잘 자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유심히 아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마치 좀 비유를 하자면 늪과 같아요. 늪.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면요, 쉽게 무기력해지고요. 또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부정하고 또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왜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빠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아동이 이런 우울증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들을 좀 발견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현재 지역에 있는 가까운 심리 상담 센터나 또는 정신의학과에 좀 의뢰를 해서 상담 요청을 해서 반드시 이를 좀 식별하고 또 어떠한 검사나 또한 상담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동의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동의 우울증은 어른들의 우울증보다 훨씬 더 식별하기가 어렵고 또 그 위험도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의 삶도 굉장히 빡빡하고 또 그 가정 환경 내에서의 좀 불안한 환경, 또 여러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우울증을 겪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보호자분들은 이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좀 캐치하셔서 정말 아동이 추후에 성장해서 좀 이러한 나중에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 우울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해 주셔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왜곡하거나 또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끊어버려야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또 구독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심리 정서적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